전광훈 씨가 NCCK를 상대로 제기했던 명예훼손 소송에서 NCCK가 3년 만에 전부 승소했습니다. 이단 신천지가 경기도 고양시에 종교시설을 세우려던 시도가 대법원 판결로 최종 무산됐습니다. 무한공항 제주항공기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예배가 열렸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전국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와 전도 운동본부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백석문화대학교가 주최한 백석 김장나눔 페스티벌에서 900여 명의 학생들이 약 1,300kg의 김장김치를 담가 천안 지역 곳곳에 전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 전광훈 씨가 NCCK를 상대로 제기했던 명예훼손 소송에서 NCCK가 3년 만에 전부 승소하며 법적 다툼을 마무리했습니다. 법원은 교회 전체를 위한 공익적 비판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2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는 전광훈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 전광훈 씨의 반복적인 여성 폄하와 사회적 논란 발언에 대해 한국교회 연합기관이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성명 발표 직후 전 씨 측은 NCCK 회장, 총무, 여성위원회 등을 상대로 형사고발과 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NCCK 여성위원회는 2021년 12월 형사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데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1심과 2심 모두 전 씨의 청구가 기각되는 승소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원고인 전 씨 측은 소속 교단에서 이미 목사 면직, 제명이 됐음에도 스스로 같은 이름의 교단을 만들어 목사로 행세하고 있다는 성명서의 일부 내용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광 목사님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목사로서 제명되었고 또 새로운 목사 행세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팩트와 관련해 재판부는 그건 허위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 당시에 사실은 면직되고 제명된 건 사실이었으니까. 비방의 목적과 관련해서는 성명서 전체적 내용은 잘못된 성경 해석과 성인식에 기반한 것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법원은 성명서 전체의 취지가 공적 지위인 목사의 부적절한 언행을 비판한 것이며 제명 여부는 주된 중점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문에 전광훈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성격을 가질 뿐 아니라 기독교 전체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비판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다고 명확히 적시하며 교회 연합기관의 공익적 비판 활동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빛과 소금이어야 될 교회가 그리고 목사님들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그런 발언을 통해서 일정하게 교회가 갖는 사회적인 이치를 오히려 좀 침해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NCCK 여성위원회는 이번 소송이 교회와 목사가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 씨 측이 소송 과정에서 여성위원회 명단 등을 집요하게 요구한 데 대해 당시 여성위원장이었던 최소영 목사는 활동 위축을 위한 의도된 공격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광훈 부류의 극우적인 기독교는 사실 기독교 전체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커다란 마이크를 가지고 계속 한국 사회 전반과 신앙인들 전체를 폄훼하고 특히 여성들을 이렇게 폄훼하는 그런 일들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전광훈 규탄 성명을 둘러싼 3년간의 법적 공방은 교회의 공적 책임과 목사의 언행에 대한 비판이 정당한 공익적 가치임을 확인하며 마무리됐습니다. 구TV 뉴스 김혜인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경기도 고양시에 종교시설을 세우려던 시도가 대법원 판결로 최종 무산됐습니다. 고양시는 최근 신천지가 풍동 종교시설 용도 변경 직권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는 앞서 지난해 4월 고양시 풍동에 위치한 대형 물류센터 건물에 대해 고양시가 내린 용도 변경 직권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신천지가 건물의 일부 면적에 대해서만 축소 신청하는 등 기만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고양시 승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인천과 경기 과천 등 전국에서 유사한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지자체의 용도 변경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기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예배가 열렸습니다. 무안공항 분향소 옆에서 열린 추모 예배에는 전남 기독교 교회 협의회와 전남 NCC, 광주 NCC 등 교계 단체들이 함께해 유족의 아픔을 위로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칠량교회 정병길 목사는 위험 사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외침을 주제로 추모는 애도이자 회개라고 강조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 김유진 대표는 가족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기억해달라며 정의로운 진실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참사가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되고 진상규명이 되고 책임자 처벌이 돼서 우리 유가족들이 지금 여기서 계속 1년 동안 이렇게 있는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국민들께서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모 예배는 희생자들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하는 기도의 시간이 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전국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한 기도와 전도 운동본부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총회는 기도와 전도 회복을 통해 다음 세대의 회복과 교단의 영적 재도약을 이루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배보경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와 전도 운동 본부를 교회와 현장으로 파송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전국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한 기도와 전도운동본부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기도와 전도운동본부는 1000개 교회의 기도에 참여와 10만 명 전도를 목표로 전국의 14개 지역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최근 전국 노회장과 남녀 전도회 임원들은 발대식을 열며 전국교회가 함께 동참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함께하는 정책총회의 비전에 따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며 특히 다음 세대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선포합니다. 리스타트 함께 기도, 함께 전도를 슬로건으로 공식 출범한 이날 행사에서는 임원 소개와 본부 깃발 전달식도 진행됐습니다. 장봉생 총회장은 전국으로 확산할 기도운동은 한국교회가 다시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지 묻는 부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흥이란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는 것이 부흥 아닙니까? 돈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나는 주님이 좋습니다. 주의 말씀이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첫날 열린 기도회에선 다음 세대의 회복과 제110회 총회가 이뤄갈 성숙한 정책 총회 등을 두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본부는 오는 21일 대구 목자교회에서 진행될 영남권역 기도회를 시작으로 내년 부활절까지 노회별 기도회를 순차적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배보경입니다. 백석문화대학교 사회가치실현센터가 백석 김장나눔 페스티벌을 열고 지역 이웃을 위한 김장나눔에 나섰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학생 자원봉사자 900여 명이 참여해 약 1,300kg의 김장김치를 담갔고 완성된 김치는 다문화 가정과 홀몸 어르신, 취약계층 등 천안 지역 곳곳에 전달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묶은 김치들이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는 거잖아요. 너무 행복하고 재밌어요. 기쁩니다.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은 기쁜 마음으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나섰으며 교직원과 봉사자들도 위생복을 착용하고 봉사에 임했습니다. 지역사회에 실제적으로 기여하는 현장형 사회공헌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에서 배운 전문성을 이웃을 돕는 데 직접 활용하고 지역은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는 상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백석문화대 라이즈 사업단은 김장나눔 외에도 치매 예방 인지훈련, 놀이 기반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
각 학과의 전문성을 지역 현안 해결에 접목하는 지역 돌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는 국제장애인 선교회가 최근 국제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연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35년간 변함없이 헌신해온 자원봉사자들과 지역 교계가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구티비 뉴욕지사 김은교 PD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월 11일 뉴욕의 국제장애인 선교회는 플러싱 유니언 플라자 케어센터에서 유엔이 정한 국제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연례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교계 인사와 장애인,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을 모으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국제장애인 선교회 회장인 노기송 목사의 사회와 뉴욕 한인제일교회 송인규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행사는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웨체스터 연합교회 전구 목사는 설교를 통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품고 늘 감사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자고 권면하며 참석한 장애인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전했습니다. 선교회 이사장 이경원 장로는 35년간 변함없이 함께해온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봉사에 깊은 고마움을 전하며 이들의 노고 없이는 행사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총무이사 임선숙 사모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지원을 아끼지 않은 교계 목사님들과 익명의 후원자들에게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교포사회가,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피부로 이렇게 느끼면서 한 사람이 소중하고 작은 정성이 너무 마음에 와닿고 말 한마디면 와주시는 미랄합창단도 그렇고 여러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구티비 비롯해가지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날 행사의 백미는 다채로운 축하 공연이었습니다. 테너 신남섭의 아름다운 독창을 시작으로 유효선의 트럼펫 솔로, 소프라노 유경화의 독창 등 여러 음악가의 성가와 크리스마스 캐럴이 이어져 잔잔한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핸드벨 앙상블 연주와 이다니엘 장로가 지휘하는 뉴욕 미랄 여성 선교 합창단의 무대는 참석한 노인 장애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국제장애인 선교회는 유엔이 정한 국제장애인의 날을 맞아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왔습니다. 선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와 장애인 단체 간 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키며 사랑과 섬김의 손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뉴욕에서 구티비 뉴스 김은교입니다.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독교적 가르침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기독교 교육을 교리 전달이나 세계관 주입을 넘어 삶을 여는 언어이자 관계와 공동체 속에서 형성되는 가르침으로 재정의했습니다. 연구소 측은 이번 학술대회가 교육 현장을 성찰하고 기독교 교육의 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목회자협의회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초청해 조찬 기도회를 열고 전북 지역의 안정적인 발전과 도민의 평안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증경회장 양태윤 목사는 다윗의 노래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김도지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포용력 있는 지도자로 서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전북 지역의 주요 현안과 지역 복음화를 위한 특별기도가 진행됐고 김도지사는 지역을 위한 교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전북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같이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용기가 나고 힘이 납니다. 우리 전북 교회의 많은 지도자분들 또 성도님들께서 내년에도 같이 해주시고 도정에 함께 해주시면 더 큰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도의사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목회자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역과 국가를 위한 기도 사역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포커스입니다.
경찰이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첫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5일 특별전담수사팀은 통일교 본부와 천정궁, 정치권 인사자택과 의원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회계자료와 계좌를 확보해 명품 시계와 현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이 확보하지 않았던 대규모 현금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외환 사건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특검은 6개월간 사건 249건을 접수해 27명을 기소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으며 권력 유지를 목적으로 군인사 개편과 계엄 여건 조성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해 국방특별수사본부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특수본은 군검사와 수사관 등으로 구성돼 국방부 자체조사 결과와 특검 이첩 사건을 수사합니다. 비상계엄 당시 병력 투입 의혹이 제기된 국군정보사령부와 심리전단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방부는 계엄 당시 관련 지휘와 보고체계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2수사단 구성에 관여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노 전 사령관의 행위가 비상계엄 선포로 이어지는 동력 가운데 하나가 됐다고 판단했고 부정선거 수사 명목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은석 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입니다. 지난해 집을 사기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인원이 3만 8천 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인출 금액도 1조 8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인출이 절반을 넘었고 중도 인출 인원과 금액은 2년 연속 늘었습니다. 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노후 자금까지 주택 구입에 쓰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헌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시리아에서 작전 중이던 미군 2명과 통역사 1명이 IS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에 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연일 강경 발언을 내놓으며 매우 강력한 보복과 큰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사드 정권 몰락 이후 1년 만에 발생한 미군 사망 사례로 중동 정세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현지 시간 15일 호주 시드니 본다이 비치에서 열린 유대교 명절 행사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어린이 1명을 포함해 16명이 숨졌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 2명 가운데 1명은 현장에서 사살됐고 1명은 체포됐습니다. 호주 당국은 IS와의 연관성 등 극단주의 테러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으며 앨버니지 총리는 반유대주의 테러로 규정하고 대테러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민주당이 창당 30여 년 만에 공식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임시총회를 통해 해산 안건이 가결되면서 홍콩의 민주화 정당은 사실상 사라지게 됐습니다. 로이터와 AP 등 주요 외신들은 이번 결정을 홍콩 민주화 세력의 붕괴로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해산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 당국의 압박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강력한 안전보장이 전제된다면 나토 가입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나토 가입을 핵심 안보 전략으로 삼아온 우크라이나로선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발언입니다. 미국, 유럽과의 종전 논의 과정에서 나온 제안으로 실제 안전보장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을 집중 공격하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남부 항구동시 오데사를 중심으로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을 단행해 해당 지역 100만 가구의 전력과 난방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종전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양측의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헌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한파 수준의 강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3도로 출발하겠고 낮에도 10도 안팎에 머물며 이맘때 초겨울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중부지방 일부 지역에는 한때 약한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9도, 강릉 1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12도, 광주 13도, 부산은 1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신천지가 고양시에서 시도한 건축물 용도 변경 움직임은 결국 불발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법과 제도의 틈을 노려 지역사회에 침투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교계와 지역사회가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을 때 공동체의 신앙과 질서를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